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발표된 수시 모집 실기 전형 합격자 명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14명이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12명이 불합격자에서 합격자로 정정되었습니다. 오류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학교 측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김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발표된 2020학년도 본교 수시 실기 전형 합격자 명단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발표 결과가 정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교는 최초 합격자 161명과 예비 합격자 150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채점 과정에서 검정고시 및 3수 이상 졸업생에게 반영하는 비교 내신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오류는 국어국문학과,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영화영상학과 등 총 7개 분야의 실기 전형에서 발생했습니다. 본교는 다음 날인 6일 비교 내신을 적용한 정정 발표를 통해 합격자 14명을 불합격자로 판명했으며 불합격자 중 12명을 합격자로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동점자 처리 규정에 의해 남은 정원 2명은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빨리 대처해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합격 발표가 좀 오류가 있다고 해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본교는 사과문을 통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이며 추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시 전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수험생들의 노력과 간절함이 큰 만큼 발표 오류와 번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바입니다. DUBS 뉴스 김희정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열람실에 사람은 없는데 자리는 꽉 차서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소지품으로 자리만 맡아둔 경우인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은 없고 공책과 필기구만 가득한 책상 위 장기간 개인 소지품만 올려놓은 채 자리를 맡아둔 뒤 외출하는 경우를 사석화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내에는 사회과학관의 능금, 경영관의 비즈마루, 원흥관과 학생회관의 아이스페이스, 중앙도서관 등의 열람실이 있습니다. 현재 열람실은 빈 곳이 많이 보이지만 11월 말부터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되면 또다시 사석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능금은 2시간 이상 자리를 비울 시 메모지를 작성하고 비즈마루는 불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열람실 앞 사석화 지향 문구만 있을 뿐 아직 확실한 해결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자리를 비워도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인지 1시간 이상을 자리만 맡아둔 것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사람보다 가방이 더 많을 때가 있어서 좌석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석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건만 두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앉고 싶은데도 좀 앉기가 힘들고 같이 친구들하고 왔을 때도 앉기가 힘들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곧 시작될 기말고사와 앞으로의 시험 기간을 위해 각 단과대 측에서 또는 학교 측에서 사석화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DUBS 뉴스 박정민입니다. 지난 13일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본관 앞에서 학생과 미화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범대, 문과대 학생회가 주최했습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오래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이 나아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조사를 통해 마련한 요구안을 이날 학측에 전달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예비인력 양성 토크 콘서트가 초어당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개성공단과 평화경제를 주제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과 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명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경제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 11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52대 총학생회장 후보 이재준 학우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의 단일 선본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뭐 단일 선보도 좋죠. 네, 단선이든 경선이든 저희는 이제 투표하기 전까지 학우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기조와 공약들을 최대한 많은 학우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최대한 잘 하기 위해서 유세를 많이 하고 있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교내에 크고 작은 문제가 참 많은데요. 그렇죠. 어떤 게 가장 심각하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이 교육 환경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 학교 안에 아직도 많은 그런 시설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제 저희 학우분들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되게 작은 것부터는 뭐 누수, 곰팡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건물 안에 저희 눈 안에도 보이는 그런 뭐 균열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학생회관에서 수도관이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네, 정말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시설 공약 안에 유드림스 내 시설 보수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학우분들이 직접 일일이 시설팀에 전화를 하셔서 이게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도 모른 채 기다리셔야 됐던 상황과는 다르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학우분들이 유드림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이것이 고쳐질 수 있다. 언제쯤 고쳐질 것이다. 라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 교육 환경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조금씩 더 빠르게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약들을 쭉 보니까 학생회관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공약도 있고요. 또 절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는데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실용적인 복지에 되게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실용적인 복지는 학생의 차원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그런 정책들인 것 같아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 거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든, 학생들의 이런 복지든,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기조로 좀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또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되지 못한 안건들도 있는데요.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실 예정인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교무학생처를 통해서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한 안건들은 다른 부서를 또 뚫어보면 되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도 안 되면 총장님한테 가서 요청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사장님한테 가서 또 요청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앞으로 1년을 책임질 11월 정기선거가 진행됩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공약 한 번씩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이것으로 DUBS 뉴스센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